그 둘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두 개 정당 그리고 두 명의 후보를 놓고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기 바라요.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 어딥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70년 넘은 세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5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3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5번에 모두 민주당 때만 있었어요. 국민의힘 때는 저쪽 사람들이 집권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새 대통령 후보들 유행하는 말이 내 사전에는 못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사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어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평화의 소중함을 지금처럼 국민들께서 절감하는 이 시기에 평화를 만들어본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분들보다는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본 실력과 경험과 실적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후보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장해 마지 않습니다. 이재명 우리 사회에는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를 이렇게 말하면 저놈은 안보에 물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 안보를 크게 떠들어야만 안보를 잘할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안보를 크게 떠들었지만 허망하게도 천안함 격침을 당한 정부가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정부였어요. 안보 말로는 잘했죠. 그러나 현실은 허망했습니다. 말만 갖고 안보한다면 제 손녀도 잘할 거예요. 왜? 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 이건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역사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시작했어요. 금강산 관광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북한이 연평도를 2번이나 공격했어요.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물컹했냐? 아닙니다. 단호하게 응징해서 1차, 2차 연평해전 모두 완전하게 승리함으로써 북한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어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총리였기 때문에 안살림을 하는 처지에서 평창을 뻔질나게 다니면서 경기장이 괜찮을까? 이 뚜껑도 없는 집에서 개막식 그러면 영하 17도까지 간다는데 이거 어찌해야 될까? 그런 거 하고 댕겼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평화적으로 올림픽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북한 선수들 올림픽 참가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올림픽 가 있다면 이상한 짓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성공해서 북한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했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그랬어요. 정부가 일을 좋게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 뒤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빼뚫어 먹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보 잘합니까? 못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3번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어. 그런다고 안보에 취약했냐? 정반대입니다. 여러분께 어려운 단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미 미사일 지침.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지침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해도 미국이 간섭을 해요.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 날아다니는 거리, 멀리 갈수록 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너무 멀리 못 가게 해라. 몇 킬로 이상 날아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제약을 하고, 미사일 탄두 중량, 미사일의 무게입니다. 머리 무게. 이것이 무거울수록 센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너무 무겁게 하지 말아라. 몇 킬로 이상 무게가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간섭을 했던 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에요. 그 지침을 수십 년간 끌어안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 국방이 어려웠고 국방력 강화가 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을 수십 년 만에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談판을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런 간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술이 있고 돈만 있다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제약도 없이 미사일을 마음 놓고 개발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현무소, 현무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미사일도 개발했고 더 엄청난 미사일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몇 등 됐느냐? 조금 전에 서른 의원이 얘기하니까 다 아시대. 몇 등이죠? 세계 6등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등수 좋아하잖아요. 등수 지금부터 제가 주워 섬길게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 무역은 9등, 무역이 9등이나 수입은 9등, 수출은 8등, 수입 수출 다 합친 액수가 세계 8등, 국방력은 6등, 이것을 다 합친 종합국력 세계 8등. 이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 한 분 한 분의 역량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6.25 뒤에 잿더미가 된 이 땅에서 고립고개를 걱정하고 굶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땅에서 그런 대한민국을 세계 8번째 나라, 국방력 세계 6번째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시민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당신 참 장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평화도 원하시고 안보도 튼튼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런 일을 해본 경험과 실력, 실적과 철학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그 후보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이번 대통령 선거 여기 오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일이 좀 많지요? 생각할 일이 많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가? 제일 급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국민들께 공통되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코로나 빨리 끝내는 거예요. 개개인한테는 급한 일이 따로따로 있을지 모르지요. 우리 막둥이 아들 취직하는 것도 급하고 이놈 장계 가는 것도 급하고 급한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코로나를 빨리 끝내는 것이 제일 급해요.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년 2달 동안 국민 여러분께 고통도 드리고 불편도 드렸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방역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안하지만 틈만 나면 방역을 흔들어 볼까 해서 어떤 사람은 가짜뉴스,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조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방역을 흔들고 방해했어요.
윤석열 후보까지 엊그저께 그 말 없디라. 국민 여러분이 투표장에 많이 못 나가게 하려고 확진자 숫자를 부풀려서 내놓을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대한민국의 방역당국을 못 믿고 의심한다? 국민들 수준을 그 정도로 본다? 실례지만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끝내려면 방역을 해본 사람들이 나을까요? 안 해본 사람들이 나을까요? 그렇죠? 방역한 사람들이 나을까요? 방역 방해한 사람들이 나을까요? 같은 방자 돌림이지만 방역을 해야지 왜 방해를 합니까? 자, 코로나 조기 종식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그 일을 해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시급한 일이 뭡니까? 저는 서민 보호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 하고 2달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분은 코로나 걸린 분들이지.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웠던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그분들을 포함한 서민들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코로나와 싸우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도 얼마 동안은 서민들이 힘들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그 다음날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도 코로나 졸업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서민 보호일 것이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개 정당 중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서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위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좋아하는 정당 따로 있고 서민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정당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서민 지원을 해본 후보는 누굽니까? 코로나 극복만큼이나 시급한 국가 과제가 서민 보호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정책 노선에서 서민을 조금이라도 더 위하는 정당 민주당 그리고 서민 지원의 업무를 해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100번 옳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지난 2년여 동안 이번까지 포함해서 정부와 저희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6번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모두 국민 세금과 나라 빚 포함해서 만든 돈이에요. 지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332만 명께 300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 130만 명께 별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의 세금과 나라 빚 긁어 모아서 어렵게 만든 돈이니 충분치 않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라도 가지 않으시도록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고통이 있는 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라도 재원이 장만되는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진주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수곡의 딸기 농가를 자랑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도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민주당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은 선거지만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따져서 방역을 해본 사람들, 그분들에게 방역을 끝내도록 맡기는 것이 더 낫겠고, 서민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본 경험 있는 후보, 그리고 그 정책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국정을 맡겨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이낙연 중앙선대 총괄 선대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